포항의 북반 진출을 타진하게 될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캄차카의 주지사가 본 행사에 앞서 어제 포항시장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8배 면적을 가진 극동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의 세르게이 주지사와 환담에서 이강덕 시장은 동해안 제1의 도시 포항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공동 번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루즈 항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쪽을 경유를 해서 우리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가는 크루즈를 시범 운항을 그리고 내후년 2020년부터는 전기 항로로. 세르게이 주지사는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와 전자, 자동차 산업을 배우고 싶다면서 우선 물류 운송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через Поханг. Кроме этого, мы бы хотели, чтобы бизнес Поханга пришел на территорию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с инвестициями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이어 열린 캄차카 부지사와의 환담에서 포항시는 오징어와 명태, 대게 등 수산자원 쿼터 확대를 요청했고 캄차카주는 관광과 의료 분야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В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ы может быть возможно и на базе этого н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все отде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ие. Поэтому я думаю, что вот здесь нам тоже есть где посотрудничать.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개최에 합의해 첫 개최지로 포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지사와 러시아 연방 9개 주지사, 기업인과 각계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8일 포스텍 국제관에서는 본 행사로 기업, 전문가, 청년, 지방정부 파트로 나누어 양국 간 경제, 통상, 과학, 물류, 에너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무역 상담회도 엽니다. 포럼 공동의장인 경북지사와 연해주 지사는 회담 결과물을 담은 포항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포항은 물류 항만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중국에 치중했던 교역이 드넓은 유라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포항시는 어제 포항시 흥해읍 일원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 및 신소재 관련 국내외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사업비 3,720억 원을 투입해 흥해읍 이인리와 대련리 일대에 14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는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와 식물 백신 기업 지원시설, 구조분석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의 위치가 확정되었으나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방향과 다양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이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탈원전 흐름에 따라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공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이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공존을 위한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전 비율을 낮추고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e meilleur mix énergétique est celui qui permet de diversifier les sources et de réduire autant qu'il sera possible la part des énergies fossiles. Ce sont celles qui émettent de CO2 et des gaz à effet de serre. 세계 30개국 3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올해 포럼에선 연료전지와 태양광, 해상풍력 등 5개 분과별로 정책 기술 세션이 이어집니다. 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들도 참여해 다양한 신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그린 에너지 관련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포럼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원전 관련 연구기관 유치와 신재생 관련 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종합 에너지 타운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해서 그동안 원전에
에너지에서 왔던 수입을 신재생 에너지에서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술 세션과 관련 기업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내에 4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삼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에서 4호기의 원자로 조종 인력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지난 6월 월성 3호기 냉각제 누출 같은 사고의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많은 양의 고준위 핵 폐기물이 발생하며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는 원전 안전을 위해서는 조기 폐쇄 결정이 난 월성 1호기와 함께 나머지 3개의 중수로 원전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이른바 민주당 TK특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폭 삭감된 대구경북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 약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건 의원을 비롯해 홍일학, 박광온, 이재정 등 민주당 의원 20명과 시도당 위원장, 자문위원 등 39명은 어제 국회에서 대구 경북 발전특별위원회, 이른바 민주당 TK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K특위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해 경북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들을 챙기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 경북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야당이 아닌 여당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역대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모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폭 삭감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발전과 관련해서 했던 공약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어떤 것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것이 착수조차도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다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뒤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소통해 반드시 성과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주를 떠난 청와대 석불좌상의 반환을 위해 경주시와 시의회, 경주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본부가 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민관은 불상을 반환받아 국립경주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한 뒤 출토지로 확인된 도지동 이거사지를 복원정비해 영구 안치키로 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마련하며 시민운동본부는 시민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는데요. 올해는 미리부터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어제 포항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을 찾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올해도 수능 시험일에 맞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또 지원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장관은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어 시험장으로 쓰지 못했던 포항 장성고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마친 시험장을 일일이 살폈습니다. 또 예비 소집일에 감독관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방송과 대피, 시험 재개 같은 대처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비상 매뉴얼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비상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포항과 경주 지역 18개 시험장에는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합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영천과 경주 지역에 12개 예비 시험장을 마련해두고 시험장에 심리 상담 인력을 배치해 지진 발생 때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도 도울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보고마저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해 지진 대비는 철저한지 몰라도 국민 소통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편입 토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국회 예결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현행법으로 어렵다며 다만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재산권이 제한됨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도 있어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600여 명의 지주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와 전교조 경북지부, 민중당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법농단 대응 포항시국회의는 어제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판사의 전면적인 탄핵과 즉각적인 재판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지원 판사 1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의 적폐 법관과 영장 전담 판사 3명의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하고 국민 탄핵 운동에 들어간다며 적폐 법관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청사지하에 전시에 대비한 비상 대피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무려 66억 원을 들여 지었다고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합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비상 대피시설의 활용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 지하에 충무시설이란 전시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화생방 방호시설이 핵심 시설로 건설 당시 설계 변경하는 데 66억 원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도 비상대피시설을 갖추도록 지난 2014년 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북만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경북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세종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도 없습니다. 경북이 일을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법률로 그 정해진 걸 충실히 따른 거죠. 경북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현일 도의원은 이 비상대피시설이 의무 규정이라 어쩔 수 없이 지었다면 막대한 돈을 들인 만큼 평상시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도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는 사용한 게 없습니다. 이재도 도의원은 최근 문제된 사립유치원 비위의 상당수가 단순 실수라며 실적 위주의 감사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회계 부정이나 부도덕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시정이나 주의나 또 공고나 이런 행정적인 이런 건들까지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는 이 밖에 부실한 돌봄교실 운영과 사립학교의 방만한 직원 채용 실태 등도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국제팬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제4회 세계 한글작가대회가 내일까지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민족혼과 한글 말사를 획책했던 일제에 맞선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한글 문학, 민족혼의 요람을 대주제로 한글 문학에 대한 세계의 시각과 한글 문학의 민족 정체성 등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어제 교내 문무관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대구와 경주, 울산 지역 중견기업 등 30개 기업이 참가해 우수한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또 직업 컨설팅관과 부대 행사관 등 3개 테마, 10개의 부스에서 면접과 입사 서류 컨설팅, 이력서 사진 컨설팅 등도 이뤄졌습니다. 가동을 멈춘 의성의 폐기물 처리장에 산처럼 쌓인 쓰레기 7만 톤이 사실상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상당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낙동강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의성군 단밀면 마을 들판 한가운데 쓰레기산이 우뚝 솟았습니다. 가까이 가보자 비닐부터 각종 생활용품까지 폐기물 더미가 언덕을 이룹니다. 쓰레기 분쇄 장비 뒤로는 능선마저 형성돼 얼마나 쌓였는지 한눈에 가늠조차 안 됩니다. 업체 측은 이렇게 쌓인 쓰레기의 양이 6만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성군은 최소한 7만 톤이 넘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허가된 폐기물 보관량은 2,000톤, 허가량의 30배가 넘게 쓰레기가 쌓인 셈입니다. 돈을 받고 들여오면은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파쇄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만 들어왔고 나가는 거는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3년간 폐기물 처리 명령만 4차례, 고발 조치는 6번이 있었지만 최근 대표가 바뀐 업체는 요지부동입니다. 저거를 다 치워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치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열병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쓰레기산이 배출하는 유독성 침출수입니다. 침출수를 모아둔 저류조는 최근 비가 오면서 이미 가득 찬 상황. 주민들은 인접한 낙동강과 지하수의 오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으로 그대로 그냥 한 500~600m 안 되는데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게 논으로도 들어오고 먼지 날아오지, 비닐로 날아오지, 바람 세게 불면 비닐도 뭐 한없이 날아가요. 의성군은 사실상 업체의 폐기물 처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고 행정 대집행을 검토했는데 관련 비용만 최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이 건강이나 이렇게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의 폐기물 수입이 중단된 데 이어 시멘트 공장들의 연료용 폐기물 구매까지 줄면서 폐기물 처리장의 방치 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4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형과 C형 간염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간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노출되지 않은 간염 환자를 발굴하기 위한 역학조사로 최근 사전 설명회에 이어 간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진과 건강 상담도 실시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와 방진벽, 방직막 설치 여부, 세륜 세차 시설 적정 운용 등이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